자, 문제는 몇 페이지 볼 차례일까요? 몇 페이지 볼 차례일까요? 자, 171페이지 저당권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민법과도 관련되고 등기법에서도 꼭 나오거든요. 왜 저당권이 필요할까요? 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3억을 빌려줬다. 자, 채권이 발생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늘 고민이 뭐겠어요?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부동산에다 뭐 하자? 저당권 등기를 해놓자.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했다가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막바로 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럼 이때 넣는 경매는 강제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일까요? 저당권 계약서 쓸 때 돈 못 갚으면 경매 넣기로 했으니까 임의 경매가 되겠죠. 자,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때 이 사람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자, 이 저당권에서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채권 원본만 담보가 될까요? 이자까지도 되죠. 지연이자는 몇 년분? 그게 민법 360조에서 나올 말이고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집이 이랬었는데 그 뒤에 건물을 중축했다. 이 중축된 부분에도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358조. 그런 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 등기법은 두 가지 물어봅니다. 이 등기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등기에 꼭 써줄 말이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자, 쉬운 문제 하나 봐볼까요? 50번 문제. 171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기록할 사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액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돼요? 여기에 채권액이 나와야 이 사람이 얼마를 못 받으면 경매에 넘어가는지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채권액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자, 2번 읽으시면서 뭐 하나 써놓으십시오. 쌀 몇 가마. 자, 요약집 한번 와보십시오. 나중에 지리산 토굴에다는 쌀 몇 킬로짜리 갖다 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대신에 수시로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151페이지 요약집. 그래서 쌀 5kg 갖다 놓을 때마다 제가 세 사람이 여러분 돈 벌으라고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자, 151페이지 등기부 한번 봐보십시오. 채무자는 누구? 이계동. 저당권자는 누구? 아니요, 5-1번 빼고 5번 등기만 놓고 보시면 국민은행이야. 애초에 국민은행은 이계동이한테 뭐 빌려줬어요? 돈 빌려준 게 아니고 쌀 50가마 빌려줬죠. 그럼 변제기에 이계동이는 국민은행한테 뭘 갚아야 돼요? 쌀 50가마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쌀 50가마만 써놨더니 문제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뭘 적어 놓으라는 게 채권 가액을 써놓으라고요. 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제 거기 채무자는 이계동인데 이계동이는 몇 년생이에요?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당사자니까 성명, 번호, 주소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신 김에 다시 국민은행은 이 채권을 팔았습니다. 5-1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름기를 했고 등기 원인이 뭐예요? 채권 양도인데 이거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따라가야 되죠. 그 밑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쳐졌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수반성을 밝혀주시라고요.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승낙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까지 보시고 일단 문제 보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돌아오셔서 50번 문제. 2번 뭐 떠올리시라고요? 쌀 50가마 빌려줬을 때는 평가액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3번 변제기나 이자는 임의적 사항이죠. 약정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 답인데 4번 뭐 때문에 틀렸구나.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 5번은 맞는 말이죠. 저당권자는 다 보여줘야 되지. 자, 51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자, 통상 이 저당권은 뭘 담보로 잡는 거야? 소유권을 담보로 잡지만 우리 민법이 뭐하고 뭐 또?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고 2번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할 수. 토지 일부의 저당권은 안 되지만 지분에 대한 저당권 할 수 있다. 1초 만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3번 보는 순간 딱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에 관한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이면 지상권에 딸려 있어야 되잖아요. 지상권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4번이 아까 저당권의 무슨 성격이죠? 수반성이야. 저당권 이전할 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가요? 채권과 같이 따라간다는 뜻. 이게 필요적 사항이 된다고요. 5번은 민법 조문이죠. 토지만 담보로 잡았는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섰다. 저당권자는 건물도 일괄경매할 수 있죠. 물론 돈은 어디서만 받아가야 돼요? 토지만에서 받아가야 되죠. 토지만. 자, 답은 3번이 됐고 52번이야. 1번 앞에 한 단어 쓰고 내려오십시오. 거울. 웬 거울이죠? 거울아 거울아 나 합격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오케이 그럼 나 여기서는 그 거울이 아니고 그렇게 거울이 깨졌다 해서 내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거울 이야기고요. 2번 360조 써두시고 아까 물어봤었죠.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 자, 이게 경매 넘어갔다. 여기서 A는 3억만 받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이자도 받고 위약금도 받고 저당권 실행비용 받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1년분 지연이자. 여기서 말은 이자지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에요. 까지도 담보가 된다. 360조의 문제고요. 자, 3번은 설명됐으니까 가볍게 읽고 내려오십시오. 지상권의 저당권이라면 그 지상권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등기도 무슨 등기로 가겠어요? 부기등기로 가겠죠. 자, 4번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358조 써두시고 숫자 하나 더 쓴다면 187조.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렇게 부합물 종물이 있으면 여기다는 뭐 하지 않아도요? 변경 등기 없이도 뭐 한다? 효력이 미친다고요. 4번은 다음에 됐고요. 5번은 무슨 경매라고 그랬죠? 일괄 경매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잡았다. 건물 들어서면 다 넣을 수는 있다고요. 돈은 어디서만 받아가시고 토지 부분에서만 받아가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 됐고요. 53번 문제. 틀린 거 찾기야. 1번 저당권 이전은 깨할 때 신청서에 뭘 꼭 밝히라고요? 수반성.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하고 같이 가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이게 무슨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니은번 별표 크게 하시고 약방이 감추 없네.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저당권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국민은행 같은 데 가서 어음을 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자, 그런데 얼마짜리 어음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근저당의 특징은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일정한 결산기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여기다는 채권액을 쓸 수 없고 뭘 써야 돼요? 쉬운 말로 한도만 잡아놓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채무자 여러 명이다. 채권 최고액을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구분할 수 있느냐? 왜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채권자별로 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다. 하나은행 거 증감 변동하고 국민은행 거 증감 변동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것도 이렇게 증감 변동하면 하나만 춤춰도 정신을 못 챙기는데 세 개가 춤추면 마지막에 뭐 할 수가 없어요. 피담보 채권을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저당 나오면 안 빠지는 말이 채권자가 여러 명이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든 채권 최고액 몇 개만?
하나만 나와야지. 채권자별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요. 니은번 수없이 나올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잡아두시고요. 자, 디귿번은 읽어보시고요. 민사특별법에 배우는 법률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 중에 무슨 법이 떠오르십니까? 디귿번. 민사특별법 중에서 무슨 법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민법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다 2차만 하신 분들이죠. 자,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안 된다?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남의 명의 빌려서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무효잖아요. 자, 그림 보시면 A가 돈은 빌려줬는데 여기다 떡하니 저당권은 비명의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저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런데 디귿번은 그걸 무효가 아니라고 악을 쓰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명의신탁 등기라면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잖아요. 디귿번은 앞에 수식어를 쫙 깔아주잖아요.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저당권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돈은 A가 빌려줬지만 이건 실제로 누구한테? B 앞으로 채권 넘어갔다면 채권자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B. 등기도 B. 그러면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요. 이거 디귿번 판례는 이걸 무효로 안 보고 싶으니까 수식어를 깔아준다고요. 실질적으로 채권이 넘어와서 실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다면 뭐가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유효가 된다고요. 자, 니을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의 저당권. 배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목 달아주셨는데 공동저당. 공동저당일 때는 공담 표시를 해줘야 어느 부동산이 공담인지를 알 수가 있죠. 니을번 지금 그 말이야. 공동담보일 때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 표시를 해주시라고요. 미음번은 틀렸죠. 아무리 공부 안 했어도 이런 것마저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몇 개 이상일 때. 2개까지가 아니라 5개 이상이면 목록이 첨부되는 거죠. 그러면 틀린 것은 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요. 자, 54번 문제. 자, 1번 종물의 법리가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되죠. 아까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듯이 건물 소유권의 저당권이면 어디에도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친다. 1번과 3번을 묶으신 다음에 1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3번은 이제 구분 건물만 나오면 막 머리가 분열 증세가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아파트 내가 저당에서 경락받았다. 어디까지도 받는 거예요? 대지상권 땅까지도 받는다고요. 그래서 1번, 3번은 종물의 법리가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된다고요. 2번과 4번 묶으신 다음에 별표 크게 하시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인데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갑의 부동산에 다시 돌려서 A가 돈을 빌려주고 A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당연히 공동신청 먼저 이거 잡아줘야 되겠죠.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의무자는 갑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뭐 하려고 해요?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의무자는 갑이 되고 권리자가 누가 되는 게 A. 자, 갑의 등기필 정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공동이면 본인 증명이니까 필요하겠죠. 저당권인데 인감도 필요할까요? 의무자가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 인감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필요한데 돈을 다 갚았다면 이제 무슨 등기로 하겠어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1번 다음 2번 말소할 때는 콕 찍어주라 그랬죠. 몇 번 말소? 1번 말소하고 1번이 지워질 건데
당연히 권리의 말소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무자, 권리자인데 의무자는 말소당하는 A가 의무자가 되고 말소되면 이익받는 사람은 합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이 사람은 진짜 저당권자일까요? 가라일까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이면 자주 고개 들 거 없이 공동 신청이면 무조건 등기평모는 필요하니까 아까는 갑의 거 필요하고 지금은 누구 거? A 거 등기평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이때는 고개 들어 얼굴을 봐야 되죠. 얼굴 봤더니 누구니까?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공동이면 무조건 무엇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인감 물어오면 고개 들어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 누구시면? 소유자시면 인감이 필요하고 소유자가 아니시면 인감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2번, 4번 몇 번이 답인 거예요? 2번.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권 한다. 의무자는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권리증 깔고 인감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2번 뒷부분 틀렸고 4번은 보시면 저당권 말소도 공동, 의무자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필 정보가 들어왔다면 인감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2번, 4번이 늘 기본입니다. 5번도 민법에서 나온 판례인데 공동담보는 같은 부동산끼리만 공담이 됩니다. 5번처럼 선박과 부동산, 업권과 부동산은 공담이 될 수. 왜냐하면 선박 경매 절차하고 부동산 경매 절차하고 절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박과 부동산은 뭐가 될 수 없다. 공담이 될 수는 없다고요. 답은 몇 번? 2번이 됐고요. 자, 55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줄 대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보십시오. 자, 봤더니 여기 4번에 A가 전세권, 전세금은 1억짜리. 자, 4-1번. 4번 전세권의 저당권 B가 나오는데 저당권 채권액은 3억짜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은 1억인데 이 사람은 채권액이 얼마라고요? 그러면 3억짜리인데 1억을 대해서 저당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얼마죠? 3억인데 집값은 1억입니다. 여기다 3억짜리 저당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말을 바꿀게요. 1억이라도 건지겠습니까? 아예 그냥 1억 다 못 받느냐? 아예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1억이더라도 나는 받을 돈이 얼마면 3억이면 3억의 저당권 할 수. 자, 전세금은 얼마인데 1억인데 나는 받을 돈이 얼마다? 3억이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아예 포기하겠어요? 1번 이런 말이라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의문의 여지 없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채권액이 전세금을 뭐 하는 것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것보다 얼마 받고 1억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하고 이론의 문제를 할 수는 있다고요. 자, 2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이라면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쓸 필요는 없겠죠. 물상 보증이든 같든 다르든 채무자는 반드시 써주잖아요. 채무자의 무엇은 안 써주지만 그걸 안다면 여기서 2번도 응용을 해야 된다고요.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든 다르든 채무자는 반드시 써준다. 다만 채무자는 뭘 써주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는 않는다고요. 자, 3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얘도 약방의 감치 없네. 자, 먼저 맞는지부터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해놨는데 A라는 사람이 B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적 자치니까 채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받을 사람이 누구로 바뀌는 거죠? B로 바뀌는데 저당권은 A한테 그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의 문제예요, 지금?
채권 양도됐으면 수반성에 따라서 뭐 또 넘겨줘야 돼요? 저당권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7번 저당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7번 기존 등기 중에 무엇은 지어줘야 돼요? 떠나가는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지만 금액은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신청서에 꼭 뭐 써주라고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 주라고요. 이게 필요역사인데 이거 할 때 민법이 뭐라 했냐면 이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 양도로서 대항할 수 없다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할 때 이분의 승낙서는 첨부를 해야 되겠죠. 자, 요약집 다시 돌아와서 첨부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십시오. 요약집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언니가 중요하다고 별표는 쳐놨습니다. 자, 그걸로도 기억하시고 이렇게도 기억하시면요. 저당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비록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지만 물권인데 물권은 처분의 자유잖아요. 내가 내 저당권 처분하겠다는데 이 사람이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기서요. 채권 양도의 성립은 두 사람의 뭐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되고 이 승낙은 성립 요건이라 무슨 요건이요?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 승낙서를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요. 왜 이게 시험에 늘 나오냐면 우리가 강론할 때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붙는데 두 가지야. 저당권의 이전은 물권 처분이다 채권 처분이다. 물권은 처분의 자유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여기서 승낙은 민법에서 뭐라 했냐면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이거 없더라도 채권 양도는 성립하고 같이 따라만 가면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할 때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다 나와도 다 마찬가지야. 뭘 첨부하지 않는다.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요. 자, 4번은 세모 표시하시고 오늘 듣고 다음에는 안 봐도 됩니다. 뭐가 바뀌었죠? 채무자가 바뀌었다. 누가 의무자가 돼요? 자, 이건 어려운 거니까 지금 오늘 보고 던지시라고요. 자, A가 갑한테 돈 빌려줬다. 을이다. 그러면 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물상보증이냐? 자,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할 때 여기다 금액도 나오고 누구도 써줘야 되죠? 채무자는 누구라고 써주겠어요? 갑이 돈 빌리고 을이 부동산이죠. 근데 3자간 합의에 따라서 채무자를 갑에서 병으로 바꿨다. 이때 하는 건 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권리 변경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때 의무자는 갑이나 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갑이나 병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할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을과 A인데 자, 신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여기다 뭐 집어넣겠어요? 누가 불이익받는 거야? 을이 불이익받는다고요. 이건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등기소마다 이걸 각기 달랐습니다. 지금은 정해놨거든요. 뭐가 바뀌더라도 채무자 바뀌더라도 결국 돈을 안 갚으면 집을 잃는 사람은 설정자니까 의무자는 누가 된다? 설정자가 되고 권리자는 누구로 본다? 저당권자로 본다고요. 4번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넘기셔도 된다고요. 자, 5번 나왔단 말이죠. 근저당. 사람이 여러 명일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왜 구분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만 춤춰도 정신 못 차리니까 사람별로 찢어서는 안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56번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저당권은 사례형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풀 때도 이거 A, B, C를 써가면서 푸는데 여러분 전혀 안 쓰고 그냥 머리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자, 누구 부동산. 그러면 제가 늘 칠판에 그랬으니까 뭐 번호가 중요한 거니까 누구 부동산, C 부동산, 여기에 누가 앞으로. 저당권은 구가 다르니까 따로 그래야 되겠죠. A 앞으로 저당권. 근데 저당권을 누구한테 넘겼다? B한테 넘긴데 저당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로 넘기더라? 부기 등기로 넘기더라. 그리고 여기 금액은 손 안 대고 떠나가는 누구 이름만? A 이름만 씌운다. 한 대 봤더니 이 저당권은 돈도 안 빌려주고 불법으로 했더라. 자, 교도소 갈 사람 누구예요? C가 간다고요? 교도소 갈 사람 A죠. 자, 그런데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잖아요. 돈 빌린 적이 없잖아요. 공신력 있다 없다? 시대하지 못한다. 이 무효인 등기를 뭐 해야 돼요? 말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자, 말소를 하는데 의무자, 권리자. 권리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C가 되는데 의무자는 A냐 B냐 이 말이죠. A는 이미 물론 A는 교도소 가야 되지만 등기관 입장에서는 A는 이미 떠나갔으니까 누가 의무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B가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문에서 A 나온 거 다 지워버리면 답이 되겠죠. 이랬더니 답이 손 들고 나오잖아요. A 나온 거 다 지워버리면 2번은 남잖아요. A를 상대로 하는 거 다 지워버리면 답은 2번이잖아요. 그러면 자, C는 B를 상대로 하는 이거잖아요. C는 B를 상대로 하는데 자, 다시 문제. 여기서 말소는 1번 말소 신청할까요? 1-1번 신청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둘 다 말소 신청할까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했을 때 우리는 뭔만 죽이면 된다 그랬어요. 부기등기는 말소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뭔만 주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등기관이 주등기를 지우고 1번 지워지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등기까지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2번 뒷부분 잘 봐보십시오. C는 B를 상대로 하듯 누구 사이에? C와 A 사이에 이루어진 저당권이니까 주등기를 말하잖아요.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촉하다, 촉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촉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기등기까지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주등기만 말소를 신청해도 충분하다고요. 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당사자 찾기인데 늘 사례형 나오게 되면 두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나와야 안 나요. 늘 한 사람은 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당권 이전했을 때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누구고? 현재 사람이고 우리는 주등기만 말소를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 2번. 자, 57번 문제. 25회 때 문제입니다. 1번 아까 나왔었죠. 공동 저당일 때는 공단 표시를 써 주시라고요. 2번 5개 이상인 건 맞습니다. 근데 2번이 틀렸습니다. 2011년에 개정됐거든요. 옛날 종이일 때는 우리가 목록을 냈지만 지금은 전산화됐잖아요. 누가 작성하는 게?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 2번 신청인 틀렸고 제공한다가 틀린 거죠. 5개 이상이면 누가 알아서 등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한다고요. 3번 한 단어 쓰고 나오십시오. 쌀.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 뭐 떠올리시라고? 뭐 빌려주고도 쌀 빌려주고도 저당권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리산 토굴에다 왜 쌀을 갖다 놔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저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군요.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쌀을 몇 가마 갖다 놔야 돼요? 5kg짜리 수없이 갖다 놔야 됩니다. 한 번 갖고는 부족합니다. 자, 4번 대지권 동그라미 하시고 아가씨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아줌마. 그러면 건물만 담보 잡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토지 건물 다 해야 되죠. 5번 질권. 뭐에 대한 질권? 저당권에 대한 질권도 걸 수 있는 거고요. 답은 몇 번? 2번이 됐고요. 자, 58번 문제는 좀 어려운 건데 58번에 1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먼저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질문 들어갑니다. 자, A가 가밭에 3억 빌려주고 담보 내놔라. 좋다. 14번 땅 내 거니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주마 해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나왔는데 A가 하는 말이 14번 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담보 더 내놔라. 27번 땅도 내 거니까 뭐 한다. 저당권을 설정해주마 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갖는데 이런 걸 무슨 저당이라고 그래요? 이때 A는 하나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A가 얼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인데 공동 저당이잖아요. A는 하나의 저당권이다, 두 개의 저당권이다. 그래서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지만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14번 땅의 저당권, 27번 땅의 저당권 몇 개? 두 개야. 1번은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맞다 틀리다 말을 하고 싶은데 1번이 뭔 뜻인지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죠. 틀렸죠.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각 부동산마다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지 복수 부동산이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에서 저당권의 개수는 뭔마다? 부동산 개수만큼이야. 자, 1번은 답은 나왔고 2번 공동 근저당 근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말 나오면 채권 채권액은 찢으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여러 명이든 부동산 여러 개든 채권 채권액 몇 개만 하나만 내야지 부동산별로 분할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요. 3번 목록은 뭐나 마찬가지야. 등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구 보조 나오시고 당연히 발급도 해주는 거고요. 자, 4번 추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직권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자, 처음에는 14번 땅만 저당권이 있습니다. 공담이 아니었는데 담보력이 떨어져서 27번 땅에다 공담을 추가하면 여기에는 공담 표시를 썼겠죠. 공담 동소 14번지. 근데 옛날 저당권에는 공담 표시가 안 나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죠. 4-1번 4번 담보물에 뭐가 됐다? 추가 몇 번지? 27번지. 이 정도는 누가 써줘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써주라고요. 자, 5번 공동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았다. 어느 부동산만 넣을 수도 있고 전부를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동시배당을 받느냐 20배당을 받느냐. 자, A라는 사람이 받더냐 돈을 못 받았다 3억. 그러면 경매 넣을 때 14번과 27번을 받는 거죠. 같이 경매에 집어넣으면 돈을 나눠주겠죠. 봤더니 14번 땅도 3억에 낙찰되고 27번 땅도 3억에 낙찰됐다. 경매비용 없다고 가정하시고 A는 3억 받겠죠. 14번 경매 대금에서 받을까요? 27번 땅 경매 대금에서 받을까요? 아무 데서나 지 마음대로. 이런 말 하니까 민법 선생님이 뒷골을 잡고 계시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같이 경매 넣었다니까요. 동시배당 한다니까요. 그러면 법원이 여기한테 얼마 주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4번 땅 판돈해서 줄까요? 27번 땅 판돈해서 줄까요? 반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건 2억에 낙찰되고 이건 4억에 낙찰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어떻게 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3억 줘버릴까요? 이러지 말아야겠잖아요. 민법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뭐에 비례해서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 그랬잖아요. 지금 경매 대가 비례가 어떻게 돼요? 1대2죠. 그럼 여기서 얼마 주고 1억 주고 여기서 얼마 주고 이렇게 받아야지. 한 군데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민법 조문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는 5번 저당권자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억짜리를 가지고 있더라. A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머리 안 돌아요. 둘 다 3억이 받았습니다. 3억이 낙찰됐으면 얼마씩 받아왔겠어요? A가 동시배당하려다 봤더니 여기에는 후순위가 있고요. 여기는 후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엿먹어라. 14번 땅만 경매 넣었습니다. 27번 땅은 내 맘이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의 낙찰? 3억이 낙찰. 그럼 3억이니까 이 사람이 1순위로 얼마? 3억을 받아가면 B는 배당금이 더 고갈됐으니까 B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랬더니 공평에 가냐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조문 또 하나 두는 거죠. B가 한 푼도 못 받아하는 게 아니라 B가 1로 찾아오는 거죠. 이것 보고 찾아와서 여기서 A가 아까 동시배당에서 받을 금액이 얼마야? 1억 5천 원 돼서 B가 이 사람의 저당권을 뭐 하는 거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요. 해서 이 사람이 경매에 집어넣었다. 자, 3억에 낙찰됐다. B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C도는 2억이지만 2억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 한도에서 1억 5천 한도에서만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공동저당 대이등기인데 이 절차가 시험에 나올 차례라고요. 자, 요약지 먼저 보고 봐볼게요. 요약지 153페이지. 아래쪽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 드립니다. 순위번호 1번. 채무자는 누구? 균저당권자. 채권 처계액은 3억. 공동담보에다 현강편 하시고 공담을 가지고 있죠. 구이동 땅 321번인데 자, 순위번호 1-1번 동그라미 하고 부기등기. 등기 목적에 현강편 하면서 1번 근저당권을 봐한다. 대위. 등기 원인에다도 현강편 하면서 민법 조문을 안 외워도 됩니다. 민법 몇 조에 따라서 봐한다. 대신 행사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묶으신 다음에 뭐가 경매로 넘어갔었구나. 토지 구이동 321번이 얼마에 낙찰됐구나. 3억이 낙찰됐구나. 근데 거기서 얼마를 받아갔구나. 2억 5천을 받아갔구나. 그 다음에 채무자는 누구? 대위자 병이다 현강편 하시고 자,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단독이었을까요? 공동이었을까요? 자, 의무자 누구였을까요? 의무자 누구였을까요? 지금 뭘 대의한다고요? 이 사람이 저당권을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누구라 하게 해야 돼요? 의리 의무자가 될 것이고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A가 의무자, B가 권리자고 교재에서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이 공동저당 대의권 행사는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라 뭐라 하나요? 공동이고 순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인데 등기법에서 한참 어려운 말 지문 깔리더라도요. 정답은 늘 여기라고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라면 누가 의무자냐. 그 다음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요. 자, 문제집 돌아오셔서 59번 문제 1번과 5번 묶으신 다음에 늘 거기서 답을 찾으시라고요.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래도 권리를 가져가는데 혼자 가져가면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이때는 선순위와 차순위 저당권자가 뭘로? 공동. 5번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하고 2, 3, 4번은 묶어놓고 아까 등기 떠올리면서 눈으로 쭉 읽어나가십시오. 그 정도는 써줘야 될 것이고 3번 배당표다 동그라미 하시고 얼마 배당받았는지 말만 하지 말고 뭘로? 배당표 첨부해서 증명하시라는 거고 4번 여러 정도 뭐 한다? 써주게 된다고요. 공동저당 대의등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단답형으로 한 지문은 나왔었지만 이것만 나온 적은 없지만 얘도 한 번은 기대해 보시라고요.
이게 나오면 반드시 민법 조문도 한두 개는 깔릴 거라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요? 1번이 됐고요. 자, 60번 문제. 근저당입니다. 1번 근저당이라면 근저당이란 뜻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책을,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질이니까 채무자는 보여주라고요. 자, 2번 그림이 이 그림이죠. 장래 뭐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3번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구별하면 된다 안 된다? 연대 채무자든 보증 채무자든 그냥 채무자는 그냥 뭐라고만 채무자만 써야 되고요. 자, 4번 쭉 보시고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근저당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더라. 주소 변경하고 말소할까요? 생략하고 말소할까요? 그 정도는 융통성 발휘하는 거고요. 답은 5번인데 왜 5번이 답일까요? 근저당에서 이자는 당연히 담보되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읽을 때 일반 저당권은 이자 약정은 임의적 사항이 됩니다. 무슨 저당일 때는? 근저당이면 이자는 등기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자, 답은 5번이 됐고 61번 몇 회 때 문제예요? 자, 1번 읽으시고 한 단어 쓰고 나오십시오. 이제서 쌀이 나오면 지리산 토굴에는 쌀이 언제 도착하죠? 1번 보는 순간 뭣도 쌀 빌려주고도 저당권 할 수 있다.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기출지문이잖아요. 자, 2번 채권자 여러 명이다. 채권 처계액은 단일하게 구분하지 마라 그랬죠. 왜 구분하지 마라고요? 증감 변동하는데 채권자별로 증감 변동하면 나중에 확정하기가 힘드니까. 자, 3번 채권 전부 변제입니까? 일부 변제입니까? 일부를 변제 줬으면 일부라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저당권 일부 변제 될 수 있고. 자, 4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확정되기 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피담보 채권 양도에다 밑줄 하시고 마지막에 할 수 없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4번은 맞는 말인데 4번을 62번으로 하살표 해놓으십시오. 4번이 지금 몇 회 때 지문이죠? 26회인데 올해는 그게 독립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62번을 따로 뽑아놨습니다. 62번 따로 볼 거고요. 자, 5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승낙서 낸다 안 낸다? 왜 안 낸다?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을 처분할 때는 누구 승낙 안 받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 그 승낙은 성립요건이다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승낙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거기 지금 61번 보면 2번, 5번 같은 지문은 늘 써먹는 지문이라고요. 4번이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26회 때 딱 나왔었거든요. 자, 62번 나와보십시오. 1번과 2번 묶으신 다음에 차이가 나는 두 단어 발견해 보십시오. 전, 후. 또 하나 차이 나는 것. 1번은 따옴표가 계약 양도, 2번은 채권 양도. 자, 4번과 5번을 묶으신 다음에 차이 나는 두 군데. 전, 후. 4번은 계약 인수, 5번은 채무 인수. 자, 그리고 1, 2, 4, 5번을 읽으시면서 막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냥 읽어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집에서 보다가 확 던져버리고 싶을 때는 확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렸다가 또 꾸역꾸역 참고 가서 주워다가 읽어야죠.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십시오. 요약집 154페이지. 자,
중간에 등기부 돌아보십시오. 순위번호 7번 채권 최고액은 얼마짜리? 8천만 원짜리. 채무자는 누구? 송중기. 근저당권자는 유지인이었다가 누가 앞으로 넘어갔어요? 송윤아. 유지인이 이름을 왜 안 지은지 아시죠? 원래는 유지인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유지인 이름을 안 지었잖아요. 왜 안 지었겠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유지인에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구로? 송윤아. 송윤아도 지금은 바꿨습니다. 누가 데려가 버렸어요? 설경구가 데려갔죠. 근데 송윤아한테 넘어갔을 때 원인을 잘 봐보시라고요. 원인이 채권 양도입니까? 계약 양도입니까?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개 하나 나올 수가 없고 확정 후라면 뭐라고 나와야 되고 채권 양도고 확정 전이라면 계약 양도인데 자 여기서 어려운 거니까 들으시다가 저건 내 범위를 넘는다면 잊어도 됩니다. 일단 들어는 보시고 버리라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뭘 발행해야 돼요? 어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은행 기업 대출 담당자 만나러 갑니다. 내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얼마까지는 10억까지는 막아달라. 그럼 먼저 뭘 맺어야 돼요? 이런 계약을 맺어야 갑이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자, 갑이 원료 구입하고 A한테 3억짜리 어음 끊어줬습니다. 국민은행이 제시하면 통장 0에서 출발하더라도 3억 주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아니죠. 지금 0에서 출발했다니까요. 마이너스 3억 됐죠. 다음날 3억을 입금시켰습니다. 통장은 얼마? 0이 됐잖아요. 다음날 B한테 4억짜리, 다음에 또 C한테 3억짜리, D한테 2억짜리 해서 이렇게 된 게 현재 지금 법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확정되기 전이란 말은 갑과 개입, 국민은행 사이는 계속 계약관계가 유지가 되고 어음 발행을 막아주는 거죠. 다만 얼마 한도에서? 10억 한도에서. 자 이러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어음을 막아줘 안 막아줘? 계약관계는 종료됐잖아요. 자 그러면 채권 채무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국민한테 얼마짜리 채권? 얼마? 3억 했다가 이건 입금해서 근저당의 특징이 채권이 발생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잖아. 근데 이대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3억, 2억이면 4 더하기 3 더하기 2는 그냥 일반 9억짜리 채권인데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됐다고요? 확정되면 더 이상 채권은 증감 변동이 없고 계약관계는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신한은행한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양도하면 수반성에 따라서 뭐 넘겨줘야 돼요? 저당권인데 지금은 뭐라고 붙였으니까 근저당을 이전해 주는 거죠. 자, 채권이 양도된 게 아니고요. 친구가 와서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채무는 인수를 하마. 그러면 좋은 친구가 친구 좋으라고 내가 9억 채무를 뭐 한다? 인수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근저당권에 변경을 하면 된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뭐 되고 나면 확정된 후는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 자, 그러면 확정되기 전이란 말은 두 사람은 계약관계에 기초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막아주고 발행하면 막아주는데 자, 갑이 지금 4억짜리 어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통장 잔고 봤더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지금 한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9억이죠. 4억짜리 발행하면 국민은행이 막아줘 안 막아줘? 아예 4억짜리 안 막아준다고요? 막아주는 순간이 어음인데 이걸 1억만 주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좋다. 이 채권을 지금 국민은행은 몇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계약의 기초에서 파생적 채권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채권인데 이 채권을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국민은행 이걸 하나은행한테 채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채권은 이 근저당의 범위에서 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확정되기 전에 이 채권을 양도했다 해서 근저당권을 넘겨서는 이걸 양도했단 말은 이렇게 돼서 통장 잔고 찍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전에는 채권을 양도했다 해서 근저당권자 계약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증가한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이 채권 양도했다 해서 근저당을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채무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비가 얼마짜리였죠? 4억인데 지금 9억이 다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가 하세요. 이 채무는 내가 뭐하마? 인수해 주겠다. 이 말은 어음을 병이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음은 누가 발행하는데 갑이 발행한 이 채무는 어디에서? 이 근저당의 채권의 담보범위에서 빼주겠다. 그러면 채무 인수했다 해서 뭐가 바뀌면 안 돼요? 근저당이 변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후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했다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있거든요. 국민은행이 네가 발행하는 어음을 더 이상 막아주기 싫다 했더니 농협이 하세요. 그렇다면 네가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러면 농협은 채권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뭘 양도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음 막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근저당 누구 줘야 돼요? 그때는 계약 양도되면 근저당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이 돼야 된다고요. 나 더 이상 사업하기 싫다. 정이 와서 그렇다면 내가 네 공장과 이 계약을 뭐 하겠다? 인수하겠다. 그럼 어음 발행할 사람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때는 근저당권이 뭐 해야 돼요?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시 요약해 봐보십시오. 가로 9번에서요. 동그라미 1, 2번 묶으신 다음에 차이가 뭐예요? 1번은 전, 2번은 후, 1번은 따옴표가 계약 양도, 2번은 확정 채권 양도인데 거기 1번과 2번 중간에 당구장 표시 형광펜하고 이거라도 외우십시오. 확정되기 전에는 뭐 했다 해서 채권 양도했더라도 근저당권 이전기를 할 수 없답니까? 없지 말입니다. 없지 말입니다. 라고 였다고 말하는 놈이 누구예요? 송중기 누가 데려갔어요? 둘이 합친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억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뭐 했다 해서 이 그림 떠올려라고요. 확정되기 전에도 계약은 계속 누구 간에 있어요? 두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 하면 머릿속에서 이건 어디에서 빠지는구나. 근저당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지 근저당권이 당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아래 내려와서 10번째 보시면 10번 동그라미 1, 2번 묶으시고 1번과 2번의 차이 있죠. 전, 후 1번은 따옴표가 계약 인수고 2번은 확정 채무 인수인데 중간 당구장 표시 형광펜 하면서 확정되기 전에 채무 하나 인수했다 해서 근저당 변경할 수는 없다고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문제집 보셔서 이제 62번 다시 한번 쭉 읽으시고요. 62번처럼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지문 하나가 나올 거라고요. 이 문제를 연습을 하시라고요. 1번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 채권 양도입니까? 계약상 지위 양도입니까? 지위 양도니까 원인은 뭐로? 계약 양도되면 이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2번은 확정된 후잖아요. 계약은 끝났잖아요. 뭐 양도하면? 채권 양도하면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 이전되는 거죠. 그런데 3번은 확정되기 전인데 뭘 양도했어요? 채권 양도했다 해서 근저당권에 이전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된 거죠. 4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고 확정되기 전 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뭘로? 계약 인수로 근저당 변경할 수 있고 5번은 확정된 후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인수되면? 채무가 인수되면 근저당 변경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61번에 4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61번에 4번. 확정되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래서? 채권 양도했다 해서 이전할 수는 없다고요. 강조하는 이유가 26회 때 4번으로 나왔다는 말은 62번이 독립적으로 나오거나 또 지문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일단 확정되기 전에 뭐 하죠? 발생, 변경, 소멸하니까 이거 있다 해서 바꾸면 안 된다고요. 확정되면 더 이상 증가 변동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고, 확정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 관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62번은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어려운 거 해놓으시면 쉬운 건 더 쉬워집니다. 62번 한번 고민되더라도 풀어보시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63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기억번. 말하는 것도 누가 들을까 남사스럽습니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고 요하지 않는다. 니은번도 누가 들을까 무섭네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일필지 일배단 저당권 할 수는 없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했다. 저당권의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 여력이 미친다. 국어 읽을 줄 알면 읽으면서도 아니 안 했으면 어찌 알으라고 당연히 거기다 봐야 돼요.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미치겠죠. 니을 근저당에 채권 최고액 나오고 채무자는 나오지만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으면 되는 거죠. 5번 근저당에서 원인은 설정 계약이라고 써주면 되지 기본 계약의 내용까지 자질구레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지.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니은 대교시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64번 권리질권 및 채권 담보권. 기억 1번 읽고 내려오십시오. 2번도 읽고 내려오시고요. 3번 읽으다가 브레이크 밟아야죠. 저당권부 질권인데 저당권자가 권리자일까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권리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 요약지 갈 거니까 보시고 4번 채권 담보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시고 5번은 부기등기 그대로 하니까 요약지 봐서 보고 확인하시고요. 요약지 오른쪽 봐보십시오. 155페이지 순위번호 3-1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기 목적이 뭐예요? 거기 3번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몇 번 저당권의 질권인지 밝혀야 되잖아요. 자, 원인은 뭐다? 설정 계약. 거기에 계약의 자질구레한 내용은 안 나온다고요. 설정 계약 써주면 되고. 자, 채권액 얼마짜리? 5천만 원. 채무자 김종성 채권자. 근데 채무자가 누구냐면 3번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양주경 씨는 김종성이한테 얼마 받을 게 있는데 5천 받을 게 있는데 뭘 담보로 잡아놓은 거예요? 김종성이가 신불자한테 받을 8천만 원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그러면 거기 양주경 이름 옆에다 이렇게 하시고 누가 의무자였을까요? 지금 임종성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임종성이는 지리산 토굴자리 알아보러 갔습니다. 하도 여러분이 답답하게 해서 그냥 산소로 들어가려고요. 의무자는 누가 돼야 돼요? 김종성이가 되잖아요. 김종성이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양중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경매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김종성이한테 8천을 줄까요? 양주경 씨한테 5천을 먼저 줄까요? 그렇죠. 질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부 질권이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아래쪽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6-1번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등기죠. 등기 목적에 채권 담보권에다 형광펜 하시고 이런 게 도입이 됐습니다. 중간에 몇 년도에 도입이 됐다? 2012년에 도입됐으니까 어렵게는 안 나오더라도 채권 담보권도 부동산 등기 나올 수 있다는 건 지문 하나 알아두시라고요. 자, 채무자 누구예요?
6-1번, 6-1번. 고려당 채권자는? 그럼 김당주는 고려당한테 얼마 받을 게 있는데? 5억 받을 게 있는데 그냥 빌려줄 리는 없죠. 뭘 담보로 잡은 거예요? 고려당이가 장길산이한테 얼마 받을 채권? 10억 받을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자, 끝내 고려당이 김당주한테 돈을 5억을 안 갚는다. 그러면 김당주가 경매에 집어넣습니다. 낙찰되게 되면 법원은 먼저 김당주한테 얼마 주고 5억 주고 남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고려당한테 주게 되고 안 남는 게 없으면 고려당 못 받는 거죠. 결국 채권 담보권도 뭐하고 똑같은 게 질권하고 구조는 같다고요. 그러면 거기 김당주 옆에다 이렇게 하시고 누가 의무자? 고려당이 의무자. 권리자는 김당주.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등기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늘 뭐예요? 공동일 때 의무자 권리자 찾기 형식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등기법 시험 보면 거의 여기서 답이 나오고 중간에 어려운 것들 나오더라도 쫄지 마시라고요. 처음 본 절차적인 표현 나오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네가 나를 협박하는구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공동인지 단독인지 공동이면 누가 의무자인지 이것만 잘 찾으시면 된다고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봐서 이제 저당권 마쳤고 우리가 또 언제 만날 수 있죠? 다음 주 8월 15일 날이야. 그날은 지금 등기법 하나 남은 게 있죠. 이의신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적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득점 과목이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지적은 늘 잘하시잖아요. 지적은 수월한 마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내려올 때 편한 마음으로 내려도 되지 않겠냐고요. 지적법까지 강의를 할 때 불편하게 오게 되면 서울서 못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적법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적법은 많이 안 해서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등기법은 들어도 모르는 게 있지만 지적법은 들어도 모르는 건 없잖아요. 단지 암기 과목이라서 본지 오래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텀을 짧게 해서 자주 보시면 된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편한 마음으로 내려도 되겠죠. 다음 주에 법 돌아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